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가 옳은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학과 정치학은 정답이 없는 과목이다, 학문이다. 이걸 전제로 따라서 공부 방법은 자 수학 문제 풀이식으로 공부하는 건 일단 아니다. 화학기 외운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과목 성격상 두 과목은 일단 정답이 없다. 단 행정학은 대세를 많이 따라요. 약간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요즘에 이제 민간기업의 경기법을 도입하자 행정학 교수를 대세였어요. 그게 반대된 입장 쓰면은 좀 점수기 싫어져. 근데 지금은 민간기업 경영기법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대세입니다. 행정학 교수는 좀 약간의 대세에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입장이 다수 견해인데 야 그래 써도 돼요. 편하죠, 그죠? 정치학은 일단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정답이 없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자. 따라 공부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회과학에서 네 과목 모두 개념이 중요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이라면 군대에서 가장 그 심한 역, 개념 없는 놈. 개념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그렇거든요. 자,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게 뭔지 모른다. 예컨대 행정법에서 왜 허가 특허를 구분하죠? 그게 그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허가나 특허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못하잖아. 차이가 있어요. 허가로 규정되면 공권 없어요. 배웠죠? 배웠잖아요. 그죠? 특허면 공권이 생겨요. 개념이 뭘 결정하죠? 소송에서 자 본안 판단 갈 수 있다 없다? 그걸 결정해버려요. 여러분이 이동통신 사업 허가로 이야기하지만 강학상 특허죠. 표정이 멍하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과목 조금씩 좀 간 보면서 이제 넘어와야 돼. 넘어야 돼요. 네 과목 모두 개념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수능 세대의 가장 큰 맹점이 개념에서 말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행정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국어 사전하면 신뢰 반대는 불신이 되겠다. 그죠? 그죠? 근데 행정학 교과서에 신뢰 개념 정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발적으로 취약한지를 수용하는 걸 신뢰한다. 멍미. 그 아카데믹하게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쓴다가 아니고요. 사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회현상, 그 구조,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가게에서 점원을 새로 뽑았어요. 자, A, B. 경제에서 봤던 주인 대리인 관계죠? 그쵸? 주인 대리인 관계. 첫날입니다. 근데 점원 한 명밖에 없어. 오늘 첫날 첫 출근. 근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게를 비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맡기고 갈까요?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띵 해서 돈 갖고 사라져버리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시했던 이력서가 다 가짜였어. 가능하죠? 옛날 같으면 네 집 아들인데 말이야. 알잖아요. 지금 그거 알아 몰라. 여러분 오늘 처음 왔을 때 옆에 앉은 사람 처음 본 사람입니다. 듣보잡입니다. 중요한 물건이 가방에 있어요. 믿고 가방 안에 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안전하대요. 물건 놓고 가도 3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더래. 있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문제야. 나는 얘를 신뢰하고 가게 맡기고 갔다 오겠다. 미친 거죠?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의 도덕적이 나오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쵸? 도덕적이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이 튀어나와요. 현대사는 낯선 사람의 관계, 익명성의 관계라 불러요. 전통적 사회와 달리 익명성의 사회, 대중사회고. 자,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신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를 신뢰를 한다. 개념 암기 됐나요? 행정법처럼 닥치고 암기 말고 정책 행정에서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개념을 어떻게 암기할까?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 여러분 이제 답안 쓸 때 항상 답안지로 귀결되니까 우리가 학교훈련 공부니까 공부량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을 암기할 때 그 많은 용어를 어떻게 암기할 거냐? 행정법에 애초에 애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볼 땐 이게 아니었네가 되지만 어쨌든 외우면 되지. 로 돼요. 근데 정책행정학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가 거기서 시작돼요. 뭘 외워야 되고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중요한 개념이라면 암기가 필요한데 이미지를 잡으세요. 여러분은 영상 세대에 속하죠? 외웠잖아 지금. 실례란 뭐라고? 손해를 감수한 행위. 이 표를 그대로 써주면 돼. 개념이 잘못 잡히면 점수 안 줘요. 점수 주기 싫어. 이것도 모르고 정치학 행정학 답안 쓴다고? 모르는 거니까. 혹은 좀 수정한다면 스스로 내가 불리한지를 수용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취약한지를 수용하는 걸 신뢰한다. 암기됐잖아. 이렇게 개념을 암기합니다. 그러면 신뢰와 불신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에 대한 신뢰는 없겠다. 그죠? 불신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둘 다 없을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인격적으로는 쟤를 믿어요. 능력 일 못 시키겠어. 같은 회사 내가 사장이고 친구라고 받아줬어 라고 생각합시다. 능력은 못 믿겠어. 가능하죠? 그죠? 이건 어떨까요? 오해가 생겼어요. 불신이 생겨. 신뢰가 깨질 수 있겠다. 그죠? 오해가 사라졌어요. 신뢰가 올라갈까요? 알 수 없어요. P면 Q다가 참이면 Q는 P다. 참 거짓? 거짓. 오해가 불신을 낳고 신뢰를 떨어뜨리지만 불신이 떨어졌다고 신뢰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 논리. 논리. 신뢰가 불신이 둘 다 있을 수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인간적으로 믿지만 능력은 못 믿겠어. 그거 생각해 봅시다. 답안지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만 있을 수 있고 그죠? 둘 다 없을 수 있고 둘 다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자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는 거 아니다. 개념 볼 때 사현상을 설명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현상과 관련된 그걸 밝히는 게 개념이다. 일단 OT 먼저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지 나중에 막 질문 나오는데 오늘 첫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 까먹고 다시 이야기 하시더라고. 어쨌든 개념 문제 등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을 딱 잡은다. 그러면 석 달, 넉 달 지나도 이 개념은 안 까먹는다. 이해되세요? 조사만 잘 붙이면 돼. 조사만 잘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어떤 사람 신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 신뢰가 중요치 않다고 봐요. 행정 운영에서, 민주주의 체제 운영에서. 요즘 같으면 북한과 협상 이야기 나오죠? 그죠? 국제정치에서 다룰 텐데. 자, 북한과 미국은 뭐가 문제죠? 상호 신뢰 부재거든요. 신뢰 부재다 보니까 협상이 교착에 빠져. 역시 신뢰가 중요하잖아! 라는 사람이 있어. 라는 사람이 있어.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는 사람도 생겨요. 우리가 이론 학자마다 문제 원인을 달리 진단하거든요. 예컨대 경제학의 공유제 배웠나요? 공유제에 대한 처방 뭐가 나올까요? 피구세가 있죠. 국가주적 처방입니다. 원인을 뭐로 봤기 때문에? 외부 효과로 봤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킨다 라고 하죠. 근데 코즈 배웠나요? 하딘은 배웠나요? 하딘 공유지 비극? 배웠다. 일부는 끄덕 일부는 멍. 자, 하딘은 원인을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아서라고 봤어요. 국가 개입하지 마. 시장에 맡겨. 소유권만 잡아주면 돼. 원인을 달리 봤기 때문에 처방이 달라요. 픽으로 가는 순간 소유권 설정하면 X가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이론이 아니니까. 근데 경제학은 그냥 뭐 그 구분을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정치 행정학은요. 이 구분 잘못하면요. 감점입니다. 바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론이 여러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달리 봐. 그리고 민주주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 여러분이 민주주의 처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가장 오랫동안 기억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링컨이 했단 말?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은 들어봤을 것 같아. 그죠? 그죠? 자, 자한당은 민주주의를 뭐로 읽는 것 같아요? For the people로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위민정치랑 비슷하다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세종대왕 시기를 민주주의라 말하나요? 북한 김정은 미쳐가지고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폈어요. 민주주의인가요?
행정학 교수는 이걸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려고 할 거예요. 행정학 교수는 정책을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 아, 북한도 민주주의 될 수 있어. 혹은 자 조선왕조도 민주주의라 말할 시기가 나올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개념에서 어긋났어요. 개념이 중요한 이유. 근데 자 우리나라 자한당과 보수 언론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국가의 최고 권력, 이제 권력 개념 오늘 이야기할 텐데 그걸 피플에 있다고 보는 순간 개판데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 들어봤죠? 포퓰리즘 갈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잖아.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개념을 틀어버립니다. 개념이 중요한 이유. 자신들이 보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래. 다른 거래. 자, 이론마다 개념을 달리 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이론이 막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경제학이야 새로운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학, 행정은 계속 새로운 이론 들어와요. 그러면 이론이 문제된다. 왜 이론이 문제되느냐? 이론이 참 많아요. 뭐 어디까지 챙겨갈 거냐? 뭐 저 인간이 뭐 강약 조절해 주겠지, 뭐 강사들이 조절해 주겠지. 그 중심 보면 되겠지. 우리는 답안이 쓸 것만 챙겨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출제 가능한 주제, 또 자주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기본 이론 챙겨간다. 자, 이때 이 이론이 왜 나왔을지를 보셔야 돼. 두 과목 모두. 이론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이 뭐가 될까? 이 이론의 주요 특징이 돼요. 주장이 돼요. 이 특징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돼요. 우리가 인간이지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이론 중에서 장점 없고 단점만 있거나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의 배경을 알면 특징과 주요증이 나올 거고 그 핵심이 이론의 개념이 돼요. 그 개념이 이론 명칭으로 할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이걸 키워드를 뽑으세요. 행정학, 정치학은 이론을 정리할 때 키워드를 뽑는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면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암기할 게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안 그러면 무지 많은 이론들을 행정은 학자 이름 때문에 학을 떼는 과목이라 하거든요. 객관식 같으면 동기부 이론에 30명 학자가 나와.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객관식 정답되는 10명만 외우면 돼. 그래도 많아요. 그 파트 하나에서만. 정치학은 그렇게까지 많이 열거 안 해. 열거 안 해요. 어쨌든 자 어떻게 합니다? 키워드를 잡는다. 다만 학자 이름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세종대왕 하면 다 알죠 여러분? 그죠? 제 이름 강재명. 왜 강재명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 지어주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제 걸면 첫자 끝자 따다 제 명으로 지어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이유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누구 생각할까? 뭐 홉스로 크루소는 들어봤으니까 고등학교 때 들어는 봤죠. 그죠? 뭐 샤보르스키라는 그 희한한 아저씨가 나와. 듣보잡이야. 이유가 없어요. 학자 이름은 닥치고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외우지 마시고 3회독 정도 하면요 암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돼요. 암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 안 쓰면 돼. 주관식의 좋은 점. 답안지 안 쓰면 돼요. 그럼 되잖아. 그런 데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일단 중요한 거 개념과 이론을 잡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주요주장 나올 거고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다를 거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 다를 거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잡고 개념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한다. 흐름을 잡으면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론 주장하겠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 공부할 때 예비순환 이래도 갈 때는요. 오케이. 정치학, 행정학 이런 과목이구나. 그냥 그리 가세요. 여러분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그게 상이 잡히나요? 항상 처음 가는 길은 참 멀게 느껴져요. 한 달쯤 지나면 고시당 마신 데가 어디고 어디고 커피 어디가 맛있고 뭐 사람마다 똑같이 마시는 데는 없지만 내 입맛에 여기가 제일 좋고 딱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잖아요. 친구 처음 갈 때 진짜 멀어. 두 번째 갈 때는 이리 가까웠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3회독 정도가 되면 해당 과목에 대한 감이 잡혀요. 행정법 처음 공부할 때 외우면 되겠다.
두 번째 볼 때, 이게 아니었네. 세 번째 볼 때, 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회독 정도 되면 일단 저 과목들 일단 대충 보인다. 단 정치학은 사상에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네 과목 중에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경제학이 제일 어렵게 느껴질 거고 막판까지 스트레스 주는 과목이 정치학이에요. 처음에 행정법 경제학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치학은 대충 뒤쪽으로 밀어놓고 하다 보면 막판에 이제 스트레스 무지 받거든요. 무지 받아요. 근데 일단 3회도 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가 첫 번째. 행정학보다 한 타임 정도 늦게 정리가 될 거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가 있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흥미를 붙이시면 돼. 여러분 보통 행정학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자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아는 단어로 발라버리거든. 어려운 단어 나왔어. 여러분 아는 단어랑 비슷해 보여. 그걸로 해석해버려요. 그 순간 꼬여요. 그 습관을 버린다. 넘겨짓는 습관 버린다. 일단 개념은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 개념 잡히면 더 쉬워지거든요. 모든 걸 이걸로 포섭해서 풀면 돼. 행정법 포섭이란 편 나오죠? 포섭해서 풀면 돼. 이 개념 이론을 집어넣어서 적용해보자. 그러면 길이 보여요. 어쨌든 자 흥미가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정치에 관심이 보통 없잖아요. 스포츠면 연예면 기사 보지. 누가 정치면 기사 보나 짜증나게. 열받잖아요 저 새끼들 하면서. 열만 봐도 관심 가지면 저 새끼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방법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다만 촛불 시위에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예전에 그 재경직 준비하다가 그 피셋이 재경직이 좀 컷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1차 떨어져서 일행직으로 직렬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다음 해 합격했어요. 다음에 합격했어요. 뭐 이제 재경직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 과목은 대충 일단 감을 온 상태에서 정책만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정책 고득점을 합격했어. 불과 8개월 만에 재밌었대 자기는. 다른 거 없고 재밌었대. 일단 첫 번째 흥미를 가지면 된다. 흥미를 가지면 된다. 흥미가 없어서 흥미를 갖자.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두 과목 때문에 신문 기사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배운 이론들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 그럼 보세요. 스크랩은 하지 마세요. 스크랩 하잖아요. 난 처리가 안 돼요. 무지 많아져서. 기사는 보세요. 그것도 그 요즘 같으면 의회 파행 운영 있죠? 그걸 다 살펴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 표제 막 여기 나오죠? 출제 가능하거든. 주요 주제 들어가요. 정치학에서. 정치과정 제도에서. 그런 것들. 또 이현집 정부제 분권형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그거 계속 됐어요. 그것도 출제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장인지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과 단어는 다른데 책에는 이것과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표현을 일부러 바꿔 쓰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그런 데 가지시고 신문은 뭐 일면이라든지 다음에나 네이버 처음에 나오는 그 뉴스 있죠?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있어. 그 정도는 관심을 갖자. 그래서 흥미를 붙이는 방법 욕을 하면 돼요. 욕이라도 하면 그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그죠? 어쨌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